네, 이번 주 특검과 탄핵안 발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운명의 일주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최순실 농단 사태 이후 최대 분수령이 될 한 주가 될 것이다. 주요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가장 그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일에 원래 예정됐던 거지만 첫 번째 오늘 새누리당의 그 1호 당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갖다 심사를 시작합니다. 징계안 심사가 있군요. 예, 1호 당원이니까. 그다음 내일 30일 야권의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게 그 뇌물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 야권에서 이제 대통령이 제가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그 추천안도 제가 했고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했죠. 대면 조사 받으라고. 그게 내일이고 그다음 30일. 그다음 야권 탄핵안 발의가 되고요. 국회 국정조사도 그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박 대통령 특검 임명이 추천한 특검 임명이 시작되고 그다음 마지막 12월 2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9일이 될지 2일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특검이 빠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날 특검을 임명하면 12월 2일부터 특검 활동이 시작됩니다. 네. 자, 이 특검을 앞두고 검찰도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명시됐다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은택 씨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차은택 씨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될 수 있도록 아마 안종범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차은택 씨하고 안종범 씨를 바로 고리는 연결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고리로 해서 같이 어떤 그 공모로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순차적 공모로 해서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 씨의 공범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공범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의 소개로 지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그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선뜻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차은택 씨가 김기춘 실장을 만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낀 최순실 씨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모른다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심지어 김기춘 실장은 김종 차관이 그게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가 안다고 그러자 그 미친 정신 나간 소리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래서 하도 그 김기춘 실장이 검찰총장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강력히 부인하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어제 차인택 씨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그 재판할 때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이 모호하면은 그 말을 믿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이면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은 김기춘 실장과 그 최순실 씨가 잘 안다고 이 사건 전에도 잘 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 취임하기 전에 최순실 씨 빌딩 6, 7층인가요? 거기 사무실까지 있었고 다 했는데 그 모른다고 했던 게 오히려 우리 이완구 총리 저번에 왜 성완종 씨 전 모른다 했다가 그 이후에 나온 증거들 이완종 씨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실제로 인정되는 바람에 전부 다 그 거짓말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김기춘 실장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되게 됐어요. 네, 좀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방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지낸 사람입니다. 검사로 있으면서 총장으로 있으면 뇌물죄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말 할 때는 뇌물죄 해당되고 이렇게 피해 나가면 뇌물죄 안 되고 이게 잘 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차은택 씨 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알겠다고 그러죠.
김기춘 실장이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지시해서 하겠다고 절대로 말을 할 뿐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관계되는 분한테도 누가 민원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한번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실장이 이렇게 해주 돈 내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뭐 배후자 또는 몸통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 혐의를 잡아내기에는 정말 힘든 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실장은 뭐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이제 예.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 이제 예. 이런 입장인데 자, 최순실 씨 이름만 나오면 다들 이제 모른다고 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하고 이제 안정범 수석의 얘기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아니 없었습니다. 그 이후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지금 통화한 이- 일도 없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폰에 있었다는 이제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 검찰 관계자들은 이게 뭐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창고 대방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서 예. 모든 걸 갖다가 맡긴. 그러니까 뭐 연설문 지금 나온 건 연설문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지만은 예. 네. 그 외에 있죠. 대통령이 지시했던 국정에 지시했던 모든 상당한 부분이 최순실 씨 재가를 받고 할 정도의 그런 녹음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장 차관 인사를 한다. 예. 네. 이러면 정호성 씨한테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인사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번 물어봐라. 최 선생한테 좀 최 선생님이죠. 물어봐라. 최 선생 예, 물어봐라. 예.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담당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무능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예. 예. 네. 그럼 이 내용이 국정조사에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요. 네.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런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면요. 이게 군사기밀, 네. 대북기밀, 외교안보기밀 아니면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수사기밀도 수사 진행 중에는 제출 못한다면 못하도 괜찮은데 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면은 검찰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예.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별로 그 효용 가치가 없는 조문이 검찰에서 우리 못한다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네. 된 사안인데 네. 검찰에서도 뭐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박 대통령의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 보면은 예. 이 부분도 뭐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랬지만 이번엔 제출하겠다 하면 하는 거죠. 뭐. 예, 지금 고민하고 있겠네요. 예, 뭐 고민하고 공개를 있죠. 할지 말지, 그렇죠. 공개를 하면 어느 부분은 어느 예, 정도를 예, 할지. 예. 그게 예. 그 대화 내용에 예. 군사 기밀이 섞여 있는가, 예. 네. 대북 관계 비밀이라든가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예. 네. 자, 지금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 입증이 가능한가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가능한가요? 조사하지 않더라도 입증은 되죠. 예. 보통 준 사람 말 나오고요. 네. 그다음 그 어떤 혜택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혜택이 줄 때 인허가라든가 네. 일때는 가능은 한데 이제 그 보통은 이런 물증을 들이대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시인합니다. 이 때문에 시인하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중대한 뇌물죄의 경우에 받았다는 사람 꼭 불러가 조사를 받죠. 네. 받았습니다. 시인하도록. 안 그러면 법정에 가서 또 이게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 상대방이 대통령이나 특수성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대통령이 안종무 수석한테 최순실 씨가 좋은 일 한다는데 한번 각 부처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 말을 했으면 이걸 과연
뇌물을 요구한 걸로 봐야 될지 예. 아니면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예. 그 부분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가서 물증을 잡으려고 아마 지금 많이 수사를 집중할 겁니다. 예. 네. 뇌물죄 입증 위해선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필수적일 텐데 대면 조사 시한이 이제 내일까지인데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거 보면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이때까지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하고 대통령 입장 보면 특검이 곧 이제 뭐 제거하고 그 할 건데 특검에서 받겠다. 이미 그 검찰의 중립성이 없고 사상 누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검찰에 또 다시 받겠다. 그것도 좀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네. 특검으로 가겠다. 또 특검 가면 뭐 중립성 문제 또 나오겠지만. 자,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내일까지 일단 2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흘인가요? 사흘 안에 이제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립성 여부, 그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야당에서 그 수사의 강골이라고 특히 뭐 야권 좀 약간 진보 쪽 성향을 지지하는 분을 뭐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대통령이 우호적인 사람 하면 뭐 별게 나오겠냐? 그럼 또 대통령으로서 참 그게 계력일 것 같아요. 안 하자니 또 국민 여론이 무섭고 지금 뭐 3차 담화에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하자니 이게 이분이 또 마구 파헤쳐 가지고 그냥 매일 브리핑하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진짜 탄핵하기 전에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조금 보호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뇌부는. 근데 특검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거기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특검 자리가 특검 장관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좀 이렇게 파헤치는 게 좀 심각하면은 이게 뭐 원로들이 뭐 4월 이야기했지만 뭐 그 이전에 사퇴할 수 아주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탄핵안도 이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이제 관심일 것 같아요. 이제 200명 이상이 이제 넘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명은 넘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고 다음 선거에서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 이거 연기시키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그 혐의를 받겠죠. 이거 그 무산시킨 거. 그러면 이 새누리당 지금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3%니 2%니 그러는데 그러면 친박이라든가 이 비박이라도 또 겉으로는 탄핵안 찬성해놓고 그다음 실제 가서는 무기명 투표니까 부표 던졌다. 이러면 새누리당 비박들도 그거 다음 선거에서 위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아마 국회는 좋은 무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다 공을 던져놓으면 헌재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는데 2일이냐 9일이냐는 언제쯤 9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까?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하는 말이 개헌안 이야기를 또 어제 꺼냈어요. 그 개헌안에 관해서 뭐 사실 2일이나 9일이나 그 동안에 개헌안이 마련된다느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친문 쪽에서 뭐 개헌안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 개헌안이 안 될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9일이 되고 그다음 어떤 국민 여론을 의식한다면 2일이 되겠죠. 네. 자, 어제 각계 원로들이 회동을 해서 그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을 수습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4월 말까지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시한을 정하여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영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왜 4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탄핵으로 가면요. 이게 사실 뭐 빠르면 뭐 2달, 3달도 하지만 늦으면 6개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그 국정의 혼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탄핵을 빨리 해가지고 대통령이 혹시 빨리 물러났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탄핵 그러지만은 이게 막상 결론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아무런 갑자기 탄핵이 어느 날 갑자기 선고돼 가지고 어느 날 3월 한 며칠 날 선고 나버렸다. 이러면 다음 날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럼 권한 대행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로들은
이 국정 혼란을 최대한 막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의 또 방점이 있는 게 예. 개헌을 좀 하자. 이게 대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계속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말기에는 꼭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 예. 근데 개헌을 하려면은요.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그 하여튼 권한 대행이 있고 한 데서 하는 게 맞지. 갑자기 그 대통령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 무주공산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개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어제 지금 박관용 전 의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 문재인 대표 말대로 명예로운 퇴진 예. 이걸 어떻게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야지 하야가 좋다. 탄핵은 언제 날지도 모르고 빨리 날 수 있고 늦게 날 수 있고 둘 다 혼란이다. 예. 네. 그냥 하야한다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야하고 그다음 어떻게 뭐 대선 준비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권이 모여서 대통령이 어떤 구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걸 모든 걸 포함해서 예. 하여튼 대통령이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나 그러죠. 예. 할 수 네.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자. 그게 내년 4월까지 필요하다 이 취지 같습니다. 4월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이에 거국 중립 내각이 그렇죠. 꾸려지는 거고요. 그럼 예. 탄핵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원로들 그거는 이야기는 그거는 탄핵하지 접자. 말자는 취지 아, 같은데 그런가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 원로들 입장에서야 뭐 지금 정치권에 내놓을 수 있는 주문이 예. 그 소프트 랜딩밖에 없으니까 탄핵은 아무래도 하드 랜딩입니다. 네. 예. 중요한 건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로서는 만일 내년 4월 하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예. 그다음 소프트 랜딩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좀 반가운 거 아닐까요? 근데 정치권이 예. 여야가 좀 비박 그다음 야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왜 그렇죠? 야당으로서 지금 탄핵한다고 이렇게 지금 큰 소리 다 쳐놓고 했는데 예. 그리고 매주 촛불 집회 열리는데 지금 갑자기 내년 4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뜻은 있죠. 예. 오늘이라 당장 하야라는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여러 가지 고심은 있겠습니다만 경청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거든요. 조만간 3차 대국민 담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획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 맨날 경청한다는 게 마치 그 차은택 씨 이런 사람 검찰 그 포토나에 서가지고 성실히 답하겠으면 똑같은 거라 가지고 네. 별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담화를 한다면은 예.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이러니까 네. 아무런 그게 구속력도 없고 예.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엔 대통령이 우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예. 민생도 있고. 네. 그래 일단 로드맵 날짜를 좀 제시하라 이거죠. 예. 그게 맞든 틀리든 예.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나가겠구나 뭐 이런 믿음을 갖지. 지금 예. 아까 지금 이행한 로드맵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그 거국 내각이 사실 총리가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도 이미 그때 정세균 의장 방문했을 때 그 했던 거 제안이 이제 없어졌다. 근데 그걸 이제 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것 상당히 지금 불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뭐 개헌을 하겠다면 개헌안, 예. 그다음 그 하야 일자, 예.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 예. 권한 대행이면 뭐 전부 다 주는 건데 만일 탄핵이 아니라면은 나는 완전히 이재선으로 물러가겠다. 네. 뭐 외교 국방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 이런 확실한 구체적이고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을 내놔야죠. 네. 예.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